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우리 눈만 뜨면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이러는데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이나 사건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나옵니다. 남대문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추어탕을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요 미꾸라지를 이동을 시킬 때 몇 마리의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요리조리 피하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여기에서 메기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없이는 노력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죠.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요거 남았어. 이만큼이나 하고 요것만 남았어는 큰 차이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30년 일했으니까 나 이제 제2의 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좀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아파가 아니라 건강한데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벌써 이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고를 전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키가 남자분인데 155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나는 한 번도 내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남들이 쓸데없이 큰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가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려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근데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죽고 싶어. 이러면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지는 말고 때려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두 줄을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구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 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어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겠지. 구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을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또 행복일기, 행복일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데요. 우리 어느 때 배고프다 밥 먹고 나면 그 포만감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처음 낳아서 딱 제 품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 강사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60 넘어서도 강의를 그렇게 매일 하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피눈물 나게 노력한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자격증이 68개입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배웠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배워서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런 걸 왜 쓸데없는 것까지 배웠지 했는데 그런 게 녹아내려서 어느 날 강의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쓰면서 제가 하는 강의에 녹아내린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나이까지 강의를 열심히 또 많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나름대로 행복일기를 써보세요. 아들이 첫 취직해서 나에게 내복을 사줬을 때 행복하다. 남편이 내가 고생을 알아주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감정 표출. 감정 표출을 꾹꾹 눌러놓게 되면 이게 어느 날 폭발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었는데 이 에너지로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걷기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100m 달리기를 몇 초 안에 한번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요. 세 번째가 유머 웃음입니다. 유머. 거듭 강조 드리는 건 정말 유머를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이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쟤한테 막 재밌게, 어머, 선생님은 되게 멋지십니다를 제가 불어로 해볼까요? 이러면 어떤 분이 불어 잘하시나 봐요. 해보세요. 이래요. 멋져 불어. 제가 이래요. 멋져 불어. 그러면, 아유,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갖고 무게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웃으면서 속이 벼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다음은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데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꼭 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배우고요. 또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면 노래 실력이 팍팍 늘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에서 싹 나가니까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미리 가늠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철학 교수님께서 죽음이 등 뒤에 딱 달라붙더니 사람이 욕을 못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를 죽음에 대해서 우리 10년밖에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미리 걱정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모여서 내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이게 또 10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너 이리 와 이럴 때 나 이제 잘 살았어. 잘 살다 갑니다. 소풍을 끝내고 갑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셨대요. 허둥대다가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알차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열하게가 아니라 알차고 재밌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사고의 전환, 감정, 그게 곧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잘 다루려면 행복일기, 감사일기, 또 감정,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요. 또 유머와 웃음 생활화하고요. 끝으로 완전히 벗어나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 장소를 떠나야죠. 계속 이러고 있다 보면 아까 요만큼 받았던 스트레스 강도가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장소를 떠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얼른 나가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유머책 봐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행복일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잔뜩 미리 먹어놓고 쌓아놓는 동물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호딩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우울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정말 32평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32평에 온 짐이 가득 쌓여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본인은 요 구퉁이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침대에 너무 물건이 쌓여 있어서 베란다로 가려면 이쪽도 막혀 있고 이쪽도 물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벽을 붙들고 창문으로 넘어가는데 미끄러질까봐 이거 웬만한 언덕입니다. 이렇게 붙들고 베란다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너 심리치료를 받아봐라 이랬더니 자기를 정신병 취급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호딩장애라고 합니다. 호딩장애. 예. 동물 중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잔뜩 미리 먹어놓고 이렇게 그냥 쌓아놓는 동물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호딩 장애라고 합니다. 뭐 애니멀 호딩, 물건 호딩, 컬러 호딩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우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 나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물건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세가 드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물건 가면요 지나가다 선풍기 날개까지 주워다가 쌓아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음료수 뚜껑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라도 있어야 덜 불안하고, 또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 집착, 또 현실에서 얼른 멀리 떠나고 싶은 현실 도피,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랍니다. 딱 들어가서 편안한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 정리. 버릴 건 버리고, 한 20년, 30년 된 거, 아주 20년 된 영수증도 안 버리는 집도 있고요. 아니, 애 100일 떡을 여태 안 버린 분이 있대요. 애가 22살인데. 냉동실에 애 100일 떡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답니다. 또 애 신발 주머니. 아니, 25살 된 애 신발 주머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1학년 2반 무슨 신발 주머니, 실력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 정리하고요. 공간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변 정리. 공간의 중심은 사람인데요. 들어간 물건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하나를 사오게 되면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집집마다 이 죽그릇 없는 집이 없고요. 일회용 우리 햇반 그릇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것부터 해갖고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마음 정리예요. 마음 정리.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작년에 못한 걸 계속 고민하면서 작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또 후회 덩어리가 되거든요. 제 아는 분 중에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후회 연속일 텐데, 그때 몰랐던 걸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아는 거를 또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요, 어제 일은 어제 일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인간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서 가는 분들에게 너무 연연해 갖고 하지 말고, 노력은 물론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얽힌 실타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버린다. 두 번째는 풀다가 잘라버린다. 세 번째는 끝까지 푼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2번에 속해요. 풀다가 잘라버린다.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딱 상대방 모르게 절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은 하되 인간관계 회복이 전혀 될 기미가 안 보이면요, 딱 상대방 모르게 단절을 하고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 성의를 다 보이는 겁니다. 또 마음의 정리,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정리하시고요. 또 다음은 사람 정리.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침 동안은 기분 좋은 사람과 해라. 아침에 딱 전화했는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죽지 못해 살아. 얼른 전화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죽지 못해 사는 친구랑 통하게 되면 세 가지 나쁜 점,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지고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사는 거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민의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랍니다. 해결이 되는 고민은 불과 4%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밤새 끌어안고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웬만하면 좀 빈틈이 있이 즐겁게 재밌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딱 먹으려고 보니까 돌이 들어있어요. 야, 주인 바꿔. 뭐야, 자장면에 돌이 들었잖아. 그랬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어머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고객은 돌 이미 나왔고요, 탕수육 한 그릇 먹는 게 낫고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으로 입막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좀 웃겨드리려고, 어머 선생님 섬이 있으신가 봐요. 아닌데요? 섬 없는데요? 아, 핸섬 이랬어요. 핸섬.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었거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강사님도 여기에 풀 묻었네요, 이래요. 그래서 풀이요? 이랬더니 뷰티풀 그러는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정말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냥 인상 쓰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웃고 나면요, 마음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안 될 일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재밌게 살자, 웃으면서 살자, 매일 만나서 지적질하지 말고 웃음 한번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60년 넘게 살았는데 60년 넘고 나니까요. 제 스스로가 좀 착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강사로 25년 활동하면서 어느 날 전화를 못 받으면 내가 전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올 강의가 남한테 들어왔겠지? 그거에 대해서 한달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2년이 되면 들어오겠지. 또 아니면 딴 사람이 또 강의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강의 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요만한 거 하나 갖고 밤새 고민하고 본인을 달달달달 볶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을 아주 괴롭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사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배움을 손에서 놓는 순간에 우린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중년, 노년이 됐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제2의 인생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신중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중년의 의미는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활기 있게 살아가는 중년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900만 명에 이르렀답니다. 우리가 65세 이러면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나보다는 아주 동떨어진 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시다 보니까 한 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은퇴를 앞두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대인관계. 이 세 가지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여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남는 시간, 우리가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40%에 해당하는 3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가를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가를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가라고 해서 전에는 뭐 마냥 놀고 쉬고 이런 거를 의미를 했지만요. 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일을 갖지 않더라도 취미활동, 봉사활동이라도 꼭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캘거리 대학교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분이 여가에는 진지한 여가와 가벼운 여가가 있다. 진지한 여가는 내가 뭔가를 배워서 제2의 일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갖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여가의 키워드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여기서 가벼운 여가는 일상적인 여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동화구연을 배워서 이야기 할머니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 평소에 글을 잘 써 이런 분들은 그 모임을 만들어서 책 쓰기 과정을 서로 이제 의논해 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난 서예를 잘해 이런 분들은 서예전을 열어서 또 붓글씨를 배우려는 사람들 또 모아서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보통 50대 초반부터 은퇴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50세 아니면 55세에 60세에 은퇴를 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수입 없이 또 일도 없이 지난다는 건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 역시도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너 나머지 삶을 어떻게 보낼 건데? 나 지금처럼 열심히 살 거야. 미국의 낭만시 롱펠로우 말을 빌자면 이분은 70이 넘어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활기 있게 살고 또 후배 양성을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니?
그랬더니 롱펠로우 말이, 얘들아,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늙은 나무가 있다. 내가 그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나무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하고 있더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배움을 손에서 놓는 순간에 우린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나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활기 있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이에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좀 젊고 활기 있게 사는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지의 탄력을 항상 재충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둘 다 중요하겠죠. 딱 일어나시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건강해. 너는 신나. 너는 운이 좋아.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나에게 긍정적으로 준 다음에 활기 있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계획성 있게 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돈다. 또 일주일의 계획서를 짠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목표를 정한다. 이런 게 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면서 활기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년, 노년이 됐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중년, 노년,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제2의 인생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있다면 일시, 백천만, 이걸 명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1000자를 읽으며, 만보를 걸어라, 이런 거거든요. 네, 사람 대인관계에 하루에 10명씩 만난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속 있다 보면요, 우울감이 많아지고 또 계속 생각을 낳고 이래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더라도 깊은 이 생각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극받을 수 있는 곳에 나를 갖다 놔보니까 나 그동안 며칠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새벽에 남대문 시장 가니까 내가 잠자는 이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자극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여성 잡지를 딱 봤는데요, 제가 처녀 때 훈련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 서너 개의 자격증을 다 이렇게 양쪽에 들면서 저 이런 자격증을 딴 여자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이하고 이렇게 지지볶고 사는 동안에 저렇게 자기 개발을 한 여성이 있구나. 그때가 제 첫 자극이었거든요. 나를 자극받을 수 있는 곳곳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자극이 올 겁니다. 이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막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정말 활기 있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